자, 이번 시간은 유형별 훈련 지침 안 12조 공통 과목부터 보겠습니다. 12조. 자, 공통 과목은 안개공전을 우선 잡아주세요. 안개공전이라는 것은 안보교육과 개인화기 자격은 공통적으로 전부대가 실시해야 돼. 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부대가 전 부대에서 실시하라고 그러는 의미는 작계 훈련은 사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계 훈련은 사격이 없습니다. 안보교육도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작계 훈련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고, 어쨌든 여기서 전 부대가 다 실시한다 그래서 작계 훈련도 한다 그것은 아니다. 자, 안보교육은 크게 이제 전문 강사와 지휘관 교육으로 나눈다. 그래서 중점은 역사 고향이에요. 역사 고향. 역할과 사명감 고향. 그래서 전문 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구분한다. 자, 다음 문장이 고수다. 다 고수다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뭐 다출 정도로 봐야 됩니다. 과학 안모 잡아주십시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은 총장이 세부 방법을 정한다. 그래서 이 총장을 뭐 소집부대장, 수임장 등으로 오답이 잘 나와요. 자, 1학 강 전문 강사 교육 보겠습니다. 자,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다. 이게 각본부가 아니죠. 그리고 교환도 국방부 표준 교환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뭐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지방 같은 데는 가기를 꺼려 합니다. 이유는 뭐 금전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문 강사 교육이 안 되면은 그때 이 훈련부대 지휘관이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라고 오답이 난 적이 있고요. 다음에 훈련부대 지휘관이 지정한 관계관이라는 것은 이거 아무나 되는 겁니다. 아무나. 즉 동원장교를 지정하였다. 훈련 통제관을 지정하였다. 이렇게 해도 맞다라고 보십시오. 실제로는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있죠. 사진. 통상 이제 이렇게 사진을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훈련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비군들이 이제 처음에 오면 여기다 이제 주차들을 합니다. 주차들을. 여기 다 주차장 모자라니까 뭐 연병장에도 주차하고 이 길가에도 주차를 쭉 하고요. 그 예비군들이 이제 와서 요 교보제 창고 여기서 이제 개인 장구들을 받습니다. 철모, 우리 하이바 그러죠. 하이바 무슨 수통, 탄띠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보교육관. 여기에서 조편성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을 이제 실시를 해요. 조편성 되면은 이 조편성 돼서 나머지 인원들은 여기 이제 교보대 창고에서 총기 이런 거 다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 분장을 하고 여기서 조편성해서 1조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2조는 이제 퍼져서 이쪽 교장으로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보교육관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선정한 강사가 이제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1조 교육을 여기 안보관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 나머지 조들은 여기서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사격들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여기서 훈련하던 인원들이 안보관에 있는 인원들이 이쪽 훈련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관에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였을 때 여기서 예비군 지휘관들, 동대장들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진행 절차하고 조편성하고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군 지휘관 중에 안보 교육이 끝나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합불제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평가관들이 통상 입회를 합니다. 평가관은 통상 예비군 지휘관들이 좀 실시를 하고요. 자, 나항은 이제 지휘관 교육입니다. 전문 강사가 안 왔을 때 이제 지휘관 교육을 한다. 그런데 이제 지휘관 교육서부터는 국방부 통제와 각 군 지침으로 한다. 그래서 국군 지침하고 교육 내용은 부지특, 부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자체 알아서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 지휘관 교육이 누가 할 수 있느냐 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여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도 되고요. 이 가로 가로를 대를 이렇게 놓는 거는 대급 지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급 지휘관. 대급 지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군 출신들은 대급 지휘관이 다 알죠. 사단 직할대를 말하는데 여기는 중령급 지휘관들이 아니고 소령급 지휘관들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관장교의 직접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시는 이제 부교관을 운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전 연구 강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출제 시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지휘관 안보 교육 시 대대장에 의한 교육이 제한되어 부대대장이 교육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사전 연구 강의 이후가 좀 빠져가지고 사전 연구 강의를 좀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오답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생략이 들어가도 정답으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출제관은 또 이렇게 내지는 않겠지만은 출제관이 봤을 때는 이제 육군 교육훈련 지시를 보면은 연관장교 이상이 부교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연대장 연구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데 익숙해서 그런지 사전 연구 강의는 빼고 예비군 지휘관도 부교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들도 다 연관장교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가면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연구 강의는 대상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또는 대급 지휘관 이상.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연관장교의 직접 교육이다. 그러나 필요시 부교관은 이미 사전 연구 강의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대대장 교육으로 반영하였다고 오케이로 나왔다. 교육 내용은 뭐 소개 교육, 작전 계획, 임무, 부대별, 지역 전사 이런 것도 혹시 뭐 가로용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세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개, 임부지 전사 잡아주시고 유의사항은 이 각군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교육은 계속 지금 국방부 통제와 군 지침으로 가죠. 군 지침. 이게 이제 국방부 지침으로 가거나 다른 지침으로 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항부터 바항까지는 안보교육 관련 기타 사항으로서 자, 교육자료의 적합성은 국직부대장, 국직부대장도 다 국방부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모두 국방부로 보고한다. 그래서 적합성은 국군 검토해가지고 국방부 보고로 개념을 잡아주시고, 자, 안보단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지 본인을 당사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 구성원은
외부 평가다, 내부 평가가 아니고, 이런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부로 바꿔요, 그냥. 그 다음에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그래서, 뭐 70% 이상 이렇게 하면 원칙형에서 오답이지만, 51%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또 50%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돼도 맞는 거고요.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80%를 편성하였다. 또는 외부 전문가를 100% 편성하였다. 이렇게도 다 맞다는 거예요. 응용형으로 되면은. 방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고요. 자, 2호 개인화기 사격이 이제 출제가 다출해요.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뭐 숫자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개인화기 사격은 딱 연일에 잡으십시오. 연일에 이상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것도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작게는 사격 없다. 이거 잡아주시고요. 안보교육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과 사격발수 연결형 대비하려면 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나중에 총기 운용 및 탄약 불출 낭안 가서는 동원과 동미참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원과 동미참이라는 것은 결국 이병훈련과 일일 단위 훈련을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숫자형으로 지금 출제된 게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동원훈련은 2회 사격이에요. 2회. 동미참훈련은 1회 사격이에요. 그 동원이 미기 1, 권총은 1회 사격입니다. 권 1. 그 다음에 저격수 사격은 4회 사격이에요. 3발 2회, 4발 1회. 그래서 40발 사격이죠. 40발 사격.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1회로 볼 수가 있죠. 1회로. 예, 개인화기 사격 판단 기준은 각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판군. 통상 보면은 이게 표적지에 5발을 쏴가지고 5cm 안에 한 3발 정도 맞으면은 그냥 합격으로 보는데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각 군 특성이 틀린데 이것을 적용하지 말고 군에서 정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세는 엎드려 쏴 입사오 자세에서 업사오 자세. 그런데 엎드려 쏴도 좋고 입사오도 좋은데 이거 결정은 수련부대장, 수임장이 해도 되고 훈련부대장이 해도 된다. 그 수임장이 연초에 지침을 내려주면 수임장이 그런데 지침을 내렸더라도 훈련부대장이 자기네는 입사오 여건이 된다. 그럼 입사오 자세. 아니면 뭐 엎드려 쏴 자세. 그래서 하여튼 자세는 업사오 자세인데 결정은 수련부대장이 한다. 권총은 무조건 서서 쏴다. 건서 쏴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동원훈련뿐만 아니라 이병훈련, 동미참 이병훈에서 동원인 훈련이나 동미참 이병훈련이나 다 이병훈련이죠. 5, 20 하십시오. 5, 20. 그래서 5발 2회는 10발이다. 그 다음에 동미참 및 기본훈련은 1회에서 5발 1회, 미기 1, 권총은 5발 1회, 권 1. 자, 권총 사격자는 여기 명시를 해놨죠. 지역대장, 기동대장, 동대장, 직장예비군 중대장 이상. 그리고 대대급 참모 요원에서 중대모로 잡아주십시오. 중대모. 자, 저격수 요원은 격실 사격을 하는 거죠. 실거리 사격. 그런데 사격 발수는 40발이다. 0.10, 연습 10, 측정 20 해서 사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뭐 3발 2회, 4발 1회 뭐 이런 횟수까지는 출제가 안 됐고요. 여기하고 잘 바꿔요. 연습 1호고 측정 25고. 그래서 112 사격을 잡아주십시오. 112 사격. 이 10발과 측정 20발을 이걸 잘 바꿔요. 그 다음에 제한 시에는 뭐 축소 사격 당연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사격하면요, 사격 우수자 명단을 받아서 저격수로 좀 활용하시면은
감사 때 조금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감사도 또 중점을 그쪽으로 보는 감사관은 또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대부분 저격수 위원들 사격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격수로 소대 저격수로 이렇게 선정하면은 다 잘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부대들은 사격 내용과 관계없이 사격 잘하시는 분, 저격수 하실 분 이래가지고 잡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격자에서는 말씀드렸죠. 업사오 자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정은 수련부대장, 수임장, 훈련부대장이 결정한다. 이것을 꼭 잡아주시고, 권총은 무조건 서서 쏴니까 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7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화기 사격을 꼭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장비 위주 부대, 즉 뭐 포병이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데는 주특기 훈련이나 포병 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훈련 때 가서 사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장 승인하에 장비 위주 부대다. 그래서 총장 부대는 개인화기를 주특기 포병 사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주포 대체 있다. 이 부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낭이 다출이고 진짜 보수다예요. 여기서 동원훈련 시 이병훈련을 말하는 이병훈련 시도 포함입니다. 이런 거 생각 잘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지급된 전기를 동미참 훈련 시는 기본 훈련과 동미참 일일 훈련이죠. 일일 단위 훈련.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일일 단위 훈련 시는 별도의 사격용 전기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 과거서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결국 73회 때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미참 훈련인지 동훈련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일일 단위 훈련, 이거는 이병훈련. 그래서 이게 생략대로 또 오답이 됩니다. 그리고 총기 성능을 고려하여 20회 또는 100발 이내로 이용 후 교체한다. 이것은 뭐 두 가지 다 적용되겠죠. 자, 탄약 불출이 이제 출제가 잘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사격 통제해보고 사격해보고 그래서 알죠. 중앙 통제관이 있고 좌우선 통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수 통제원이 있고 사수가 있고, 여기 4명 중에서 하나 생략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 나와요. 자, 일단 좌우선 통제관에게 좌우선 통제관이 탄알집 수령 후 이거를 중앙 통제관 통제하에 사수 통제원이 탄알집을 수령 후 이렇게 가는 경우, 또는 다음에는 중앙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를 좌우선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좌우선 통제관이 탄알집을 수령하는 거죠. 좌우선 통제관이 탄알집을 수령 후인데, 이거를 또 생략 들어가면은 사수 통제원이 탄알집을 수령 후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래서 생략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분들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중앙, 좌우선, 사수 통제원, 사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통제는 중앙에서 한다. 다 아시죠? 아는데도 여기서 하나로 생략 들어가면서 계속 오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아주 정밀하게 시험 출제되면 정밀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통제관 및 사수 통제원 운용입니다. 자, 여기는 사선 통제 반가로 이루어서 사선 통제 간부는 어떻게 하냐? 중일 좌우일, 이거 다 아시죠? 사수 통제원은 1대1로 배치한다. 그래서 일일이 누구로? 간부 또는 병으로 일일이 간병하되, 동원훈련 시에는 동원된 간부만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원훈련 시엔 동원된 간부를 생략을 하면 동원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역 간부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 부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라. 여기도 수임장으로 나올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자, 다음은 그 밖에 안전대책이에요. 안전대책은 1, 2, 3, 틀고리, 틀과 안전고리. 그 다음에 마차대기, 청각보호기니까 귀마개가 청각보호용이에요. 아주 과거에는 동계보호용으로 뭐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를 상주시키는데 구급차가 전방 대대급은 다 있지만은 이 후방지역으로 하면 연대의 군의관 1명, 그 다음에 부사관, 의무부사관 1명, 대대는 없어요. 연대도 군의관이 편성이 안 된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대기시키고 싶어도 대기시킬 수 없죠. 그래서 제한 시에는 응급 차량, 수송용 차량을 대기시켜라. 그 틀고리 마차 대기 잡아주시고, 자, 사격 전후에는 약실 검사. 사격 전중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죠. 사격 중에 약실 검사한다고 총 들고 총구 방향 이리저리 틀어올면 큰일 나죠. 지난번에 출제는 또 권총 사격은 사격 후 1회만 약실 검사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금방 식별됐고요. 자, 반가루 5호가 이게 출제됐을 때 상당히 고수다 문제이면서 많이들 틀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사격 시 군의관도 되고 응급구조사, 이거 의무부대 부사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의무대 부사관이 있으면 부사관을 대기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역 군의장교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력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훈련 전에 의사들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미리. 의사들도 보충력 출신들은 기본 훈련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전 의사들을 날짜별로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대학생 훈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없죠. 또 직장 예비군들 들어오면은 의사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응급구조사, 여기서 말하는 응급구조사가 대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1명이 있다고 그랬죠. 연대. 이 연대 1명이 있다 보니까 3개 대대가 동시에 훈련을 해버리면은 의무대 부사관이 세 군데를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받은 예비군 지휘관, 이게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수다로 출제가 됐던 게, 자, 군의장교 예비역이니까 당연히 맞고요.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 출신 보충력 중에서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여기 출신 보충력을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보건의사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죠. 병역판정관 전담의사는 지금 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오라는 거죠. 이게 생략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렇게 출제돼가지고 상당히들 그냥 쓱 지나간 경우가 많아요. 자, 사격장 안전대책은 수련부대장이다. 아까 사격 자세도 수련부대장이었죠. 그리고 부대장은 없죠, 나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련부대장. 그런데 사수통제원이 제한될 때는 수련부대장이 아니라 훈련부대장이다. 이것을 좀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 사격 분야는 안보교육이고, 사격 분야는 모든 전 부대가 공통적으로 한다. 물론 작게는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통 과목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가 사실은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예비 훈련. 자, 그래서 훈련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 안보교육과 사격, 그리고 동원 예비군 훈련, 지역 예비군 훈련, 그리고 기타 훈련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털고 그 다음에 이제 간부 교육 이렇게까지 잡으면 훈련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것은 다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훈련 후 행정 처리, 그분하고 보류, 연기 이 파트까지가 이제 조금 이해도가 필요하고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숙지하면은 훈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